네, 지금 여러분은 목요일 우리 성남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되는 우리 성남은요, 지역 밀착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성남 지역에 관련된 생생한 소식들을 담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게스트분을 여기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이수경 대표님이십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지 직접 대표님의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방송에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특별한 또 저랑은 인연이 있는데 직접 청취자들을 위해서 대표님의 하시는 일들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분당구 삼평동 판교죠. 동판교에 살고 있고요. 분당에서 지금 14년째 살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에 그 축구 러시아전이 열렸었는데 저는 피아노를 전공했고 러시아에서 공부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은 모스크바가 수도지만 예전에 이제 러시아 왕정 시대의 수도는 페테스부르크였거든요. 그래서 그 성 페테스부르크 국립음악원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오늘 여러 가지 이제 활동하시는 분야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네. 그 클래식 허브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사실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단체인가요? 네. 클래식 허브는 이제 몇 개의 음악 단체가 모여서 만든 이제 좀 정체성을 말하자면 공연 전문 자원봉사 단체입니다. 그래서 성남 그 자원봉사센터에도 정식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 구성팀으로는 전에 이제 그 초등학교 안에서 만들어졌던 클래식 음악 동아리, 음악 감상도 하고 그 공연할 때는 해설도 하는 이런 팀입니다. 그래서 그 페르마타 또 아마빌레 유스콰이어 어린이 합창단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제스틱 청소년 오케스트라 요 세 팀이 모여서 공연, 지역 주민을 위한 공연을 하는 그런 단체로서 이제 클래식 허브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단체로 묶이게 된 것이죠. 네. 네, 잠깐 이 오작동으로 인해서 음악 한 곡 듣고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네, 잠깐 이 마이크의 오작동으로요. 노래를 먼저 잠깐 보내드리고서 조치를 취해봤습니다. 클래식 허브 대표님, 이수경 대표님 자리에 모셨는데요. 좀 전에 직접 소개를 해주셨던 분이 내용이 목소리가 작게 나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는 걸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또 한 번 하니까 이젠 잘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구 삼평동에 사는 클래식 허브 대표 이수경입니다. 어제 러시아전이 열렸었는데요. 저는 러시아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피아니스트예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를 낳고 분당에서 지금 14년째 살고 있어요. 근데 아이랑 같이 여기서 살다 보니까 우리 아이하고 이제 음악을 같이 할 것이 뭐가 있을까 늘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동기에서도 출발했지만 이 클래식 허브는 그 지역 주민들, 가족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조금 더 좋은 음악을 함께 공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클래식 동아리 페르마타, 또 어린이 합창단 아마벨레 유스콰이어, 그리고 마제스틱 청소년 오케스트라 이런 팀이 모여서 함께 그 동판교 제가 이제 입주할 때부터 살게 되었는데요. 거기 동판교 나들이 공원에서 지금 올해 3년째로 그 공연을 하게 되는 그런 기획을 했습니다. 방금 이제 방송 약간 이제 문제가 있어서 이 외로운 양치기가 먼저 나갔는데 사실 이 노래에 대해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정말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재미있게 뭐 물론 클래식이라고 해서 어떤 분들은 뭐 모차르트나 베토벤 생각하시겠지만 그것도 좋지만 조금 이렇게 밝고 좋고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고 이런 음악들을 제가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운드 오브 뮤직의 마리아처럼 우리 아이들하고 인형극 하면서 한번 정말 해보고 싶다 하는 우리 어린이 합창단 아이들이랑 해보고 싶다는 노래를 제가 가져왔는데 먼저 듣게 됐네요.
네, 대표님의 그 말씀하시는 얘기를 듣고 제가 대표님을 항상 뵐 때마다 그 열정적인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또 음악을 사랑하고 그 음악을 함께 나누는 그런 열정적인 마음에 제가 늘 뵐 때마다 기분이 참 좋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 대표님이 하시는 일이 뭐 여러 가지 그 가운데 이제 그 백현동 주민과 함께 하는 그런 목요 콘서트가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이제 개최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콘서트의 기획 배경이 참 궁금합니다. 지역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클래식 커브가 올해로 이제 3년 차로 나들이 공원에서 공연을 하는데 그게 뭐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공연하는 것만으로는 사실 제가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교류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어떤 좋은 음악에 대한 것들이 좀 아쉬운 점이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큰 공연은 좀 행사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이 문화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들과 긴밀하게 교류하면서 나누고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백현동 그 나들이 공원이 사실은 동판교회 중심에 있지만 행정구역상 소속이 백현동이에요. 그래서 그 백현동을 중심으로 한번 먼저 이런 음악회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면서 과감히 정말 어떻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매달 한번 해보자 해서 매달 마지막 목요일 이 백현동 목요 콘서트를 해보자 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목요 콘서트 연주자들은 어떻게 섭외를 하고 또 어떻게 그 기획을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사실은 이제 피아니스트로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연주자로 활동을 하지만 또 이렇게 저와 같은 몇몇의 음악인들이 모여서 조금 구체적인 음악 활동을 하는 국제 클래식 음악 협회가 있어요. 물론 이제 유학 선후배, 뭐 한국에서 알고 지내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물론 콩쿨 개최라든지 마스터 클래스 이런 전문적인 일을 하지만 그분들도 그 순수하게 정말 좋은 자신의 재능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제가 믿고 시작을 했는데 의외로 또 사실은 백현동이라든지 그 지역 안에서 또 좋은 분들도 나오고요. 사실은 이제 또 제가 성남문화재단의 후원 사업으로 이 나들이 공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성남문화재단 또 재능 기부도 하고 하는 그런 분들과 또 교류를 하면서 그런 분들이 이제 이 좋은 일인데 좀 어떻게 와주실 수 있으세요 하고 막 이렇게 애교를 부리면 음악 하시는 분들 정말 순수하세요. 그래, 좋은 일이면 제가 갈게요. 막 아무것도 묻지 않고 이렇게 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1회, 2회 그 재능 기부자들 성남문화재단에 그런 분들도 와서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도 콘서트가 개최가 되는데요. 그럼 이번 달은 몇 번째 공연이 되나요? 네, 올해 2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난 4월에 좀 안타깝게 세월호 관계로 이제 취소가 되고 연기가 이제 되는 바람에 5월까지 해서 현재로서는 이제 3회를 진행했고 이제 4회를 다음 주에 앞두고 있습니다. 네. 3회까지 진행하시면서 그 연주자들 섭외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연주자들로 그 무대 콘서트가 개최가 됐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재능 나눔에 와주셨던 성남문화재단의 팀들 중에 허그월드 앙상블 트리오라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유수한 대학을 나오셨고, 또 재능 나눔 콘서트에 와주신 것만 봐도 이분들은 그 좋은 것을 나누는데 아낌없이 어디든 달려가시는 분들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분들께 이제 초청을 했더니 와주셨어요.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앙상블을 했고, 처음에 그 백현동 지역에서 이런 문화를 같이 이끌어갈 그 공연 말고도 제가 이제 어린이 합창단을 좀 조직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아이들을 이제 좀 가르쳐서 띄웠어요. 그래서 보람무지개 어린이 합창단, 이 아이들, 또 전문인들, 그리고 항상 그 나들이 공원에도 기꺼이 와주는 러시아 페테스부르크에서 같이 공부한 베이스 성악가가 있어요. 황상현 선생님. 또 이곳을 이제 그 연주를 하는 저희가 이제 장소를 백현마을 사단지 앞에 그 남서울 예수교회라는 그 장소 그 그레이스홀을 빌려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그 연주회를 하는데 마침 거기 이제 목사님 사모님께서 서울예고 성악가 나오시고 뭐 이태리라든지 미국에서 많이 공부하신 그 너무나도 좋으신 성악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좀 초청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꾸몄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시니까 이제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요. 지난 3회에 제가 이제 그 음악회 컨셉을 전반부에는 조금 아마추어지만 이제 클래식 음악을 많이 좋아하는 그런 분들, 또 어린아이들, 또 이렇게 전반을 꾸미고 후반부에는 조금 더 전문적인 이제 초청 연주자로 꾸몄는데요. 지난번에 나왔던 그 영 아티스트들의 무대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바이올린, 첼로, 앙상블 이런 연주였는데 그것도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켰었어요. 그리고 이제 트럼펫 하시는 방송에도 많이 나오신 분이죠. 그 이색 트럼펫티스트로 유명하신 그 유재우 선생님도 와주셔서 정말 그 동네에서 하지만 정말 수준 높은 연주회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저도 사실, 지난달 그 공연을, 봤는데요. 그 초등학생들, 아직은 이렇게 무대, 그 경험이 많지 않은 그런 학생들이었는데도 얼마나 그 눈동자가 반짝였는지 제가 보는 내내 정말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고 감동적인 그런 모습으로 제가 이제 연주회를 봤습니다.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대표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그 무대가 아이들한테는 어떤 경험이 될 수 있겠죠? 네, 제가 이제 아이들도 많이 가르치거든요. 그 한국에 와서 14년 동안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제 무대에 세우고 또 입시하는 학생들, 피아노 전공하는 학생들, 이제 그렇게 무대에 세우면 정말 이게 무대 경험이 없던 사람들은 평소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해. 이 무대라는 게 좀 특별한 의미가 있잖아요. 조명, 좀 약간 단도 높고, 사람들도 막 쳐다보고 이러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이런 무대를 많이 만들어주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해보면, 이상하게 어른들은요, 많이 서도 이상하게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근데요, 아이들은요, 어릴 때 자꾸 무대에 세워주고 이러면은 몇 번만 해줘도요, 무대에서 자기 그 기량을 발휘하는 그런 거를 이제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랬고, 저도 이제 어려서부터 피아노 칠 때, 저 굉장히 많이 떨었었어요. 그러면 그 고정관념이, 평상시 100% 하면 무대에서는 60%밖에 발휘 못해. 이게 이제 사실이고 맞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요. 어릴 때 무대에 많이 섰던 사람들은 조금 더 그 능력을 많이 발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능한 한 우리 어린 학생들 또 어린아이들 아마추어라 할지라도 많은 무대를 경험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네, 보는 내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또 연주자셨죠. 트럼펫 유재우 씨. 방송에서도 제가 이제 본 적이 있었는데 직접 뵈니까 아주 정말 멋진 연주 하셨고요.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그 연주의 모습은 단순히 트럼펫으로 연주를 하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트럼펫을 가지고 직접 나오셔서 아이들 관객도 있었고 사실은 아이들 관객뿐만이 아니라 저 같은 그런 관객에서도 그 트럼펫 하나하나 소리를 각각 내고 어떤 트럼펫인지 설명해 주시는 그런 어떤 체험 연주 같은 네.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반응이 어땠나요? 그 관객들의 반응이 차후에 얘기 들으셨을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유재우 선생님이 워낙 방송에도 많이 나왔고 너무 좋으신 분이고 워낙 잘하시는 분이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그날 하루 공연 전체에 대한 평은 기대하지 않았던 영아티스트들이 너무 잘했고 공연 흡입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또 우리 심 선생님처럼 또 어떤 분들은 트럼펫 굉장히 좋았다. 예. 특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 제가 그 방송을 보고도 정말 이분 참 좋다. 이분 꼭 모시고 싶다 했는데 섭외를 하면서 또 문자도 나누고 전화 통화하면서 이분이 정말 너무나도 순수한 음악인이고 뭔가 자신의 것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은 분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냥 사실은 이제 저는 그 공연 프로그램만 봤잖아요. 무슨 곡 연주할 겁니다. 이렇게 받았는데 그 많은 악기들을 다 싸들고 올 거라고 저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 선생님 연주를 설명하시면서 이 곡은 이렇기 때문에 이 악기로 불어야 합니다. 음악의 역사 가운데 이제 트럼펫은 이건 고음이 나는 악기입니다. 이건 저음이 나는 악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곡은 고음이 나는 이 곡은 이걸로 부르고 뭐 역사적으로 이렇게 막 해설을 하면서 들려주시는데 야 저도 정말 감동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인상 깊었죠. 뭐 연주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굉장히 감동 깊었고요. 네, 그 트럼피스트 그 류재훈님이 연주자님이 직접 그 자리에서 연주해주신 곡을 제가 선곡해봤는데요. 90.7MHz 성남 FM 방송입니다. 네, 스팅의 주제곡이었죠. 더 엔터테이너 피아노 연주곡으로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피아노 연주곡으로 들으신 이 곡이요. 트럼펫으로는 굉장히 불기 어렵다라고 지금 노래 나가는 순간에, 음악 나가는 순간에 대표님이 또 말씀을 해주시네요. 어렵다는 그 곡을 제가 직접 트럼펫리스트 유재훈님의 연주곡으로 제가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목요일 우리 성남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게스트로 모신 분은 클래식허브 대표 이수경 대표님이십니다. 공연 전문 자원봉사단체로 맡고 있는 클래식허브인데요. 계속 그 콘서트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대표님, 그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또 어떻게 홍보를 해서 그 함께 나누는 그런 음악회를 개최하고 계신가요? 네.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백현동 바로 옆에 삼평동에 살고 있어서 백현동 분들이 또 워낙 백현동이요. 사실 굉장히 규모로는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대규모 단지들이 다 거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 모든 분들이나 아니면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있을까도 사실은 궁금한데 알리고자 하는 게 이제 저희 뜻이 있고. 근데 이제 주민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사실 잘 모르지만 그 백현동 주민센터의 그 동장님이나 우리 하상래 동장님 또 주민자치위원분들 또 주민센터 직원분들은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마을이라는 것이 또 이게 좋은 문화를 정착시키고 사람들이 나와서 교류하고 이런 것들을 그 주민센터에서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클래식 음악, 좋은 음악 또 이제 아이들과 함께하고 또 시니어들과 함께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약간 어려울 수 있는 클래식 음악을 같이 이제 섞어서 또 그게 이제 어렵지만은 않게 우리 동장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상래 동장님 너무 좋은 분인데 이제 잠깐 와서 이렇게 보시면 클래식 하면 이제 어려울 수는 있는데 선곡 같은 것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클래식 악기로 뭐 스팅을 분다든지 또 이게 피아노 곡인데 이렇게 이런 해설을 같이 곁들여서 이제 백현동 목요 콘서트가 해설과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설하면서 또 눈높이를 일반 사람들한테 맞춰서 또 약간 또 어려울 수 있는 곡은 해설과 더불어 이게 보여내 주니까 오신 분들은 굉장히 만족을 하시고 좋아하시고 사실 뭐 3회밖에 안 됐지만 좀 부끄럽지만 이 말을 드리기에는 좀 성급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3회까지 계속 1회, 2회, 3회 참석하신 고정 관객들도 꽤 계세요. 벌써 이제 팬들을 네. 확보하신 관객이 많습니다. 네. 이 백현동 목요 콘서트 장소는 어떻게 섭외가 된 거예요? 그 장소를 그곳으로 지정이 된 것이 궁금합니다. 네, 이제 이것이 제가 이제 클래식 허브가 지역 주민들과 좋은 음악을 나누고 교류하고 이제 처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신도시라는 새로 조성된 그 도시 안에 학교하고 아파트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같은 아파트 단지 또 아니면 학교 엄마들 이거 말고는 그 마을 사람들로서 함께 나누고 교류할 수 있는 어떤 문화의 구심점이 없어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 나들이 공원이라는 열린 공간에서 음악회를 개최한 게 이제 처음에 뜻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올해 이제 백현동 쪽으로 들어가서 백현동 목요 콘서트도 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 저희가 백현동으로 간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들이 공원이라는 것이 행정구역상 백현동에 있기 때문이었기도 했지만 제가 이제
이제 판교에 들어와서 쭉 이제 입주 때부터 살면서 지나다닐 때마다 조금 가슴 아픈 곳이 있었어요. 뭐냐면 백현마을 3사단지 거기가 네. 이제 이제 여러 가지 시의 문제 때문에 거기가 입주가 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쪽 동네가 많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이제 올해 이제 그 백현마을 3사단지 쪽으로 작년에 이제 4단지는 입주했고 올해 지금 3단지가 지금 입주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색할 수 있잖아요. 네, 네. 이 사람들은 이제 낯선 곳에 또 이제 와서 살아야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이 다른 문화보다도 먼저 클래식, 더 좋은 문화, 가족의 문화를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올해 초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마침 그 동네를 막 지나다니다가 백현마을 4단지에 후문 있는 쪽에 그 자유퍼스트 플라자라는 상가에 그 남서울 예수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는 그 목사님도 굉장히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이제 이제 신학만 공부하신 분이 아니고 이제 그 한국에서는 연대 공대를 나오시고 미국에서 이제 또 양자 물리학을 전공하시고 또 임상심리학까지 전공하신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은 분이세요. 예, 그래서 이분이라면은 뭔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을까, 저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 이런 마음에 그냥 정말 거기 가서 똑똑 노크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건물에 놀랍게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자유퍼스트 플라자가 이제 7층짜리 건물인데 그 교회는 7층에 위치되어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이 건물에 그 공용 공간이 꽤 넓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은 이제 그 건물 안에 이제 많은 입주자들이 그냥 올라와서 쉬고 할 수 있는 하늘 정원 같은 개념이었는데 거기를 이제 약간 이제 유리를 해가지고 막아놔서 약간 실내 공간처럼 돼 있어서 제가 목사님께 여기를 좀 이 지역 주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좀 사용해 주실 수 있겠느냐, 여기다 이제 얘기해 주실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때가 이제 겨울이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백현동 목요 콘서트는 2월에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다 좋은데 이제 그랜드 피아노를 연주는 그래도 전문 연주를 하는데 제가 피아니스트인데 좀 안 좋은 거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정말 사랑하는 야마 그랜드 피아노를 이걸 옮겨와서 이제 음악회를 열 계획을 가졌는데 그 공간은 좀 그런 거예요. 이제 겨울이고 습기도 많이 차고 그래서 막 고민을 하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본당에 이제 그레이스 홀 거기를 당분간 여기서 하라고 내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사실 쉽지 않아요. 그 교회가 왜냐하면 막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고 또 전기도 써야 되고 솔직히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움이 있는 분들이 계셔야 되는데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사회를 옆에 거기 공용공간으로 안 옮겨가고요. 거기 눌러 앉았어요. 왜냐면 이상하게 그 그레이스 홀이 음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1회, 2회, 3회 계속 오시는 분들이 여기 음향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기를 연주할 때 전달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백현동 목요 콘서트가 계속 오시는 분들이 너무 감동적이다. 근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음악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들이 필요해요. 연주를 해서 감동을 준다는 거는 연주자도 물론 잘해야 되고 또 악기도 좋아야 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그 악기가 연주되는 공간에 음향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다 갖췄어요. 그래서 언제 나가라고 하실지 안 나가라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눌러 앉아서 지금 백현동 목요 콘서트를 그 자유퍼스트 플라자 7층 그 남서울 예수교회 그 그레이스홀에서 지금 눌러서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대표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대표님의 그 열정이 이 주변 사람들을 다 이렇게 녹이게 만드는 그런 그 마력이 숨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6월 콘서트 다음 주죠. 다음 주 목요일에 개최가 되는데 어떤 연주자들로 또 어떤 프로그램으로 개최가 되는지 홍보를 마음껏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월 26일 이제 매달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인데 이제 7월하고 12월은 제외돼 있어요. 왜냐하면 7월은 아시다시피 7월 마지막 주가 휴가 피크 기간이고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그달은 피하고 12월은 좀 연말 송년음악회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하고 이제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인데 그래서 이제 6월 26일에 예정돼 있어요. 특별히 이번에는 그 피아노 음악의 무대로 꾸며집니다. 바이올린, 첼로, 트럼펫, 성악 이런 것들은 솔직히 이제 말씀드리면 조금 일반인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여지도 많고 좀 관객 흡입력도 좋고 그런데 피아노는 자칫하면 이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피아노만으로 이제 무대를 꾸민다는 게
조금 이제 고민은 됐었는데, 이제 솔직히 저는 제가 이제 피아니스트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에 있을 연주회가 되게 기대가 돼요. 이제 또 한 가지 기대를 하는 점은 뭐냐면, 제가 작년에 그 8월 달에 피아니스트로서 이제 그 이수경의 피아노 스토리라는 독주회를 성남아트센터 이제 앙상블 시어터에서 연주를 했는데, 이제 그때 컨셉이 그 피아노라는 악기가 탄생된 시점, 그 이제 1709년에 만들어졌는데, 그게 만들어지면서 그때부터 피아노 음악이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그래서 그 클레멘티, 또 베토벤, 이런 음악들을 중심으로 저기 해설이 있는 연주회로 저희 피아노 스토리, 이수경의 피아노 스토리를 꾸몄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그 팜플렛에 제가 그 피아노의 전신인 하프시코드, 피아노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하프시코드가 있었는데 그 하프시코드의 구조, 또 이제 피아노는 그래서 어떻게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 해머, 내부 구조, 이거 사진도 싣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피아노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넣어서 그러니까 팜플렛을 만들었는데, 많이 안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번 연주회에 그때 컨셉 그대로 이제 전반에는 우리 아이들, 클레멘티 소나티네,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곡인데 아주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클레멘티 소나티네, 또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그다음에 쇼팽 에티드, 그다음에 이제 그 드뷔시, 왜냐면 이제 피아노라는 음악이 피아노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미술과 연계되면서 인상주의 작곡가가 등장하는 것이 이제 드뷔시인데, 드뷔시 또 피아노 앙상블, 혼자만 치는 것이 아니라 뭐 요즘 이제 뭐 밀회에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아신 것 같아요. 드라마는 보지 못했지만 이제 얘기를 뭐 많이 하시니까 한 피아노에 앉아서 막 둘이 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작년에 그 재능나는 콘서트 때 알게 돼서 이번에 또 이제 막 졸랐어요. 여기 좀 와주세요 했는데, 이 A&RM이라는 앙상블 팀이 있어요. 이분들은요, 작년에 그 공연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한 피아노에서요, 4분이 앉아서 돌아가면서 피아노를 쳐요.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분들까지 섭외해서 제가 작년에 써서 이제 남아있는 그 사진 자료, 그 팜플렛에 나와있는 피아노 역사를 알 수 있는 자료와 또 시대별로 쭉 그 해설과 함께 피아노의 역사와 작품들을 들어볼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마련했기 때문에, 야, 정말 성남에서 이런 음악회 어디 가서 들어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오시면 너무너무 좋은 음악회가 될 거를 기대하고 오세요. 네, 정말 지난달에도 사실 기대하고 갔는데 그 기대에 부응했고요. 아니, 네. 기대 이상이었고요, 대표님. 이번 달 소개해 주신 다음 주 콘서트도 정말 기대하고 또 가겠습니다. 사실 제가 피아노를 쳐본 경험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입니다. 그 외에 이제 뭐 다른 악기를 조금씩 이렇게 호기심에 만져보기도 했지만, 사실 제가 좋아하는 악기는 피아노입니다. 네. 정말 피아노,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피아노만한 악기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좀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네, 말씀하세요. 네, 사실 이제 그 피아노라는 악기는 오케스트라와 이렇게 맞대응할 수 있는 가장 그 강력한 그게 악기가 피아노예요. 왜냐면 모든 악기 중에서 가장 음역대가 넓어요. 그래서 7옥타브 반의 음역대를 나타내고, 저음부에는 굉장한 그 묵직하고 웅장한 소리, 뭐 더블 베이스라든지 이런 음역대를 표현할 수가 있고, 중간 음역대 이외에 하이에 보면 우리 트럼펫 하시는 분들도 가지고 오셨죠. 피콜로 트럼펫, 고음을 내는 악기는 그 따로 가지고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피아노는요, 그걸 하나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니버셜한 악기라는 걸로 이제 정통이 나 있죠. 우주의 모든 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악기가, 유일한 악기가 바로 피아노거든요. 피아노에 대한 피아니스트라고 소개를 하시면서 예찬을 해주셨습니다. 작년에 이수경의 피아노 스토리, 저도 그 아트센터에서 대표님의 공연을 봤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또 피아노의 역사가 어떤 그 체험 교육 자료로도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 팜플렛, 저도 이번 달에 다음 주에 꼭 찾아뵙고 그거 하나 꼭 제 손에 꼭 쥐고 싶습니다. 네, 다음 달 그 공연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런데 이 콘서트는 어떻게 그냥 진행되는 건지, 어떻게 뭐 비용이 참여 비용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려면 무료로 진행했으면 좋겠지만,
제가 사실 이렇게 돈이 많지 않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연주회 오시는 초청 연주가들은요, 1차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그냥 오세요. 뭐 얼마, 개런티 얼마 이런 거 안 물어보세요. 그렇지만 제 마음은 이렇게 좋은 연주회를 해주러 오시는데 차비라도 드리고 싶고, 아니면 이제 피아니스트들은 혼자 오면 되지만 악기 하시는 분들은 반주자를 데리고 오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좀 민폐가 되는 그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께 어떻게 차비라도 좀 드리고 좀 식사할 수 있게라도 해드리고 하려면 돈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예요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입구에, 데켄더 목요 콘서트 들어오시는 입구에 예쁜 우체통, 나무 우체통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냥 자발적으로 정말 1,000원이면 1,000원, 2,000원, 5,000원, 10,000원이면은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해서 넣고 들어오실 수 있게,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연주자들 식사도 사드리고 조금 차비도 드리고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감동받은 만큼. 네. 그렇죠. 아니, 더 많은 돈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렇게 이제 찾아가시면 됩니다. 네. 6월달 공연에 이어서, 이제 올해 공연도 물론 장기적으로 계속 이어갈 공연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어떤 컨셉으로 앞으로 진행을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기획 프로그램은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궁금합니다. 네. 일단 하반기에 먼저는 그 전반에 오셨던 분들 중에 정말 반응이 좋은 팀들이 있으세요. 허그월드 앙상블 트리오, 또 지난달에 했던 영 아티스트들의 무대, 또 그런 분들, 그래서 조금 더 길게 듣고 싶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반, 이렇게 후반 이렇게 나눴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해설을 가지고 이 영 아티스트들의 무대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반응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가을 후반기에는 영 아티스트들의 정말 잘하고 좋은 아이들 이렇게 초청해서 이 아이들의 무대를 하루 꾸미고 싶고요. 또 이제 가을이 이제 되잖아요. 10월, 11월 이렇게 되면 우리 가을 하면 또 가곡. 예, 너무 그 날씨와 함께 너무 좋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성악가들을 지금부터 막 섭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한국 가곡, 이태리 가곡, 여러 가지 이제 그 가곡들을 하루도 들을 수 있는 이런 플랜으로 지금 계속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 듣다 보니까요, 마지막 곡 선곡해주신 노래도 다 듣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연 전문 자원봉사단체 클래식허브 대표님, 이수경 대표님의 모시고 목요 콘서트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신청해주신 곡 직접 소개해주시면서요,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모셔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곡 소개해주시면 방송 그 곡을 네. 듣고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가지고 온 곡은 비발디의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예요. 아마 이 곡 들으시면 아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곡을 특별히 가져온 이유는 아주 오래된 영화 샤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피아니스트를 다룬 영화죠. 정말 그 피아노라는 악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고뇌하고 할 때 이 주인공 피아니스트가 그 트램폴린을 타면서 공중으로 날아오르면서 이 곡을 들으면서 영혼의 자유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곡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이 곡 함께 들으시고요. 지금까지 우리 정남의 심희주였습니다.